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네.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지지율이 49%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금처럼 또 좋은 성과를 계속 내신다면은 분명히 이제 지지율에도 바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잡음이 난 게 이춘석 의원 같은 케이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네. 그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깎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아, 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춘석 의원에 이어서 이제 조국 네, 네.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네. 어제 사면 복권됐어요. 네, 조국 대표의 그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지만 사실 그 조국 대표에 대한 그 윤석열 정권이나 정치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과도했고 무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조국 대표가 그 정치인으로 변모를 하셨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까지 되고 이제 조국혁신당이 제3당까지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국 대표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검찰 개혁의 선봉에 있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또 헌법이 부여한 그럼요. 이제 네. 권한이기 때문에 비록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지만 또 그런 정치적 결단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조국 대표는 사면 복권이 됐으니 네, 뭐랄까 좀 정치적인 재기를 노려볼 만도 한데 네, 출마하시겠죠? 네, 네. 네, 네, 네. 워낙 뭐 조국 혁신당에서는 상징성 있는 분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안 하실 수는 없을 네,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네.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네, 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근데 최저치라고 말씀하시니까 되게 낮은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아유 높죠. 50% 네, 이상이죠. 네, 아직도. 지금도 56%인데요.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지지율이 49%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폭락했다거나 지지율이 너무 낮다고 네. 얘기하기는 건 좀. 폭락이라고는 네, 아니고. 네, 지지율이 낮아졌다고 말을 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선 이후에 워낙 적극적인 행보를 하셨잖아요. 뭐 민생 지원금도 네. 바로 이제 네. 추진하고 그래서 지급되고 그리고 이제 한미 통상협상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세 협상을 잘 네. 진행을 하셔가지고 생각보다 좀 좋은 결과도 받아내고 그래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확 높아져서 최근에 이제 그 지지율이 60%를 뚫고 이제 상당히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주춤한 결과가 오늘 나와서 아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지지율이라는 거는 또 이제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막 시작한 2달밖에 안 된 정부니까 지금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금처럼 또 좋은 성과를 계속 내신다면은 분명히 이제 지지율에도 바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대통령은 잘하셨는데 잘하고 계시죠. 저도 그건 인정하는데 네, 이제 약간 좀 잡음이 나는 게 이춘석 의원 같은 케이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네. 그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깎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아, 네, 뭐, 그럴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또 하나 또 네, 이춘석 의원에 이어서 이제 조국 네, 네,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네. 어제 사면 복권됐어요. 네, 결정이 내렸는데 네, 네, 15일이죠. 맞습니다. 네. 사면 복권되는 거. 네, 2019년에 조국 사태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한 타격을 입었잖아요. 지지율도 그렇고 네, 2030들이 많이 들고 일어나고 그랬는데 네, 이번 조국 윤미향 사면 복권도 네. 좀 여권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그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 경우에는 조국 대표의 그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지만 사실 그 조국 대표에 대한 그 윤석열 정권이나 정치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과도했고 무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조국 대표가 그 정치인으로 변모를 하셨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까지 되고 이제 조국혁신당이 제3당까지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국 대표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검찰 개혁의 선봉에 있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사면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그 내란에 대항하고 정치검찰에 대항했던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좀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사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또 헌법이 부여한 그럼요. 이제 네. 권한이기 때문에 비록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지만 또 그런 정치적 결단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내란에 대항해서 열심히 싸웠던 국민들의 하나로 모으고 또 이분들 중에서는 또 조국 대표를 엄청 지지한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네. 뭐 저 지난 2019년 생각하면 중도층 2030이 다 이탈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좀 뼈아픈 대목인데 민주당한테는 네. 알겠습니다. 그 네. 좀 악재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벌써 조국 대표 뭐 서울시장이다 네. 부산시장이다 선거 출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방선거. 네. 그 개항을 출마 가능성도 네. 뭐 언급되던데 네. 뭐 조국 대표로서는 출마냐 아니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출마하게 되면 네. 좋을 게 있을까요? 정치적인 득이 있을까요? 이제 조국 대표님은 네. 저희 당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죠. 그렇죠. 이제 본인이 조국 혁신당의 전 대표였고 이제 조국 혁신당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정치적으로 앞으로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조국 대표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적인 여론들이 있는 게 맞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는 조국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이제 본인이 그런 비판이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든 대응을 하든 거기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타당의 정치인에 대해서 뭐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신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 훈수를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맞고 또 그분의 정치적 판단에 맞게 또 민주당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그 다음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국 대표는 사면 복권이 됐으니 네. 뭐랄까 좀 정치적인 재기를 노려볼 만도 한데 네. 출마하시겠죠? 지방선거든 뭐 그러지 않으실까요? 국회의원 보궐선거든 네. 워낙 뭐 조국 혁신당에서는 상징성 있는 분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